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경북 동해안 지역은 하늘에 구름이 조금 지나겠습니다. 아침엔 다소 쌀쌀하겠고 낮에는 기온이 크게 올라 포근하겠는데요. 안개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양태빈 기상캐스터가 전합니다. 네, 오늘도 차가운 공기로 아침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밤사이 기온이 뚝 떨어졌는데요. 오늘 아침 기온이 경주 9도, 포항은 14도로 매우 낮게 출발했습니다. 낮에는 기온이 쑥쑥 오르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 경주 25도, 포항은 2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일교차가 10도 내외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오늘 날은 쾌청하지만 다소 뿌옇게 출발하겠습니다. 현재 경주에서 안개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경주를 비롯해서 다른 지역에서도 안개가 끼겠습니다. 시야가 답답하니까요. 교통안전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지역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 지역은 고기압의 영향으로 구름 조금 지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22도에서 25도로 포근하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맑은 하늘 보이다가 구름 지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울릉도 21도, 독도 20도가 되겠습니다. 동해 중부는 오전 동안 맑겠습니다. 대체로 구름이 조금 지나겠는데요. 파도는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기압골의 영향으로 토요일에는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비가 그친 후에는 아침 기온이 뚝 떨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포항과 안동으로 가는 31번 국도 죽장면 인근은 낙석 사고가 잦은 구간인데요. 최근 관리기관에서 안전 그물망을 설치했지만 주민들과 도로를 이용하는 운전자들은 여전히 불안하다며 우회도로나 암석의 완전 제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박상환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포항과 안동을 연결하는 31번 국도. 급커브길과 낙석 위험 구간이 많은 도로지만 가을철 아름다운 풍광을 볼 수 있어 일부러 도로를 이용하는 운전자도 많습니다. 하지만 도로 곳곳이 낙석이나 산사태의 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 특히 죽장면 인근 2km 구간에서는 지난해 낙석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등 지난 10년간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잘 몰고 하면 한 20, 30년 걸려 다녔지만은 언제든지 거기 가면은 그 치마도 보고 5번에나 또 그런 사고가 안 당할까 늘 걱정스럽고. 얼마 전 관리기관에서 10억 원을 들여 안전 그물망을 설치했지만 주민들과 도로를 이용하는 운전자들은 여전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암석 주변의 나무를 모두 제거하다 보니 시각적으로도 더 위험해 보입니다. 이에 국토관리사무소는 최신 공법을 적용해 낙석 예방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도로 폭을 하천 쪽으로 한 차로를 더 넓혀가지고 산과 도로 사이에 한 차로 간격의 여유폭을 둬가지고 설령 낙석이 발생이 된다 하더라도 도로에는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지만 주민들은 우회도로 설치나 암석의 완전 제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31번 국도는 지금 완전 외통입니다. 그래서 어디로 다른 우회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이 제거를 하려면은 완전 전면 차단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그 사항은 점진적으로. 도로 여건이 열악한 지방도와 시군도, 농어촌 도로에는 상습 낙석 위험 지역이 많지만 예산상의 문제 등으로 여전히 안전 예방에는 미흡한 실정입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앞으로 구직급여 지급액이 실직 전 평균 임금의 50%에서 60%로 올라가며 지급 기간도 120일에서 270일 사이로 예전보다 30일 늘어납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자의 1인당 평균 수급액은 올해 496만 3천 원에서 내년 643만 원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은 엄격해져 이직 전 24개월 동안 270일 이상 일해야 하고 실업급여를 받은 뒤 90일 이상 취업하지 않거나 5년 안에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은 집중 재취업 지원 대상으로 지정돼 특별감독을 받습니다. 지방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관리감독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환경부가 새정치민주연합 은수미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환경영향평가에 따른 협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사례가
낙동강청이 190여 건으로 가장 많았고 대구지방환경청도 4번째로 많았습니다. 특히 낙동강청과 대구지방환경청이 관할하는 경상도 지역에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건수가 가장 많아 정부 부처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의당과 환경단체가 포항 국가산업단지의 환경오염이 심각하다며 민관협의체 구성과 특별법 제정 등을 촉구했습니다. 포항시는 각종 오염 저감 대책을 추진해 대기 환경이 다소 나아지고 있다며 적극적인 관리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이 동국대에 의뢰해 지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전국 산업단지의 환경오염을 조사했습니다. 조사 결과 포항 국가산업단지 인접지역의 망간의 농도가 울산보다 3.3배 높았고 서울보다 16.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같은 기간 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8개 국가산업단지와 비교해 가장 높았고 오조는 5년간 474번이나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의당과 환경단체는 기자회견을 열고 포항의 대기 환경 오염이 높게 나왔다며 철저한 환경관리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민간협의체에서 감시도 하고 또한 그 저감 방안을 같이 논의할 수 있는 그런 길이 만들어지기를 또 기대하고 또 포항과 같은 대기 오염이 심각한 지역에 특별법을 만들어서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그런 체계로 가야 된다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포항시는 지난 2011년 환경보전 종합계획 이후 2013년부터 미세먼지 수치가 낮아지고 있으며 민간협의체 구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환경개선 특별법 개설에 대해서는 아마 환경부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하고도 거론되고 있는데 아마 이 부분은 아주 민감한 사항으로 저는 판단합니다. 왜냐하면은 사업체의 경제성과도 관계되어 있고 국가 기업체 경쟁력과도 관계되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은 중앙정부하고 저희들 경상북도와 긴밀하게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포항 국가산업단지 내에 있는 포스코는 환경부의 기준에 맞춰 제철소의 환경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포항 지역의 황산화물, 지소산화물, 미세먼지 농도는 환경부의 기준을 충분히 만족하고 있으며 측정 위치에 문제가 있는 장운동 측정 데이터를 제외하면 포항시의 대기질은 주요 대도시 대비 낮거나 유사한 농도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편 포항시는 설치한 지 20년이 넘고 이전 요구가 있었던 포항공단 내 장흥동 대기오염 측정소에 대해 올해 내로 포항공단 내 다른 곳으로 이전한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해양수산부가 수산자원 보호와 어업질서 유지를 위해 내년부터 불법 어선을 감척 사업에 포함시켜 퇴출할 계획입니다. 해양수산부는 연근해 어장의 수산자원 회복을 위해 근해어선 지정 감척 추진 계획을 마련하고 지자체를 비롯해 수협과 어업자 단체 등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수산자원에 미치는 영향이 큰 업종 가운데 자원 보호와 어업 질서를 저해하는 어선을 위주로 감척 사업에 포함시킬 방침입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1994년부터 현재까지 어선 19,000여 척을 감척한 데 이어 내년부터 오는 2023년까지 119척을 감척할 예정입니다. 경북지방우정청은 경북 지역 우체국에서 근무할 우체국 택배원 7명을 공개 채용하기로 하고 오는 12일까지 원서를 접수합니다. 지원 대상은 대구, 경북에 살고 있는 만 18세 이상 성인으로 2종 보통 운전면허 이상을 가진 택배 차량 운전이 가능한 사람입니다. 채용은 1차 서류와 2차 면접을 거쳐 이뤄지며 오는 23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합니다. 어제 국회에선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한국수력원자력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렸는데요. 이번에도 원전의 안전관리가 부실하다는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장성훈 기자입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과연 원전 안전을 최우선시하는지 의심스럽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원전과 갑상선암의 상관관계를 인정한 법원의 1심 판결이 나오고 원전 인근 주민의 갑상선암 발병률이 높다는 정부 역학조사 재분석 결과까지 나왔는데도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재분석한 결과
원전 시설 주변의 남녀, 성인 갑상선암 위험도가 타 지역에 비해서 3배 이상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합리적 의심을 가지고 조사를 다시 진행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특히 독일, 프랑스와 달리 방사선에 취약한 미성년자에 대한 역학조사를 하지 않은 것도 문제가 됐습니다. 또 0 내지 4세 이하의 백혈병이 76%나 증가했다. 이거 혹시 아세요? 이런 연구 결과. 아니요. 이런 상황에서 원자력 관련 학회들이 원전과 암 발병과의 상관관계를 앞장서 부인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이를 지켜만 보는 건 핵마피아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증거라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원자력 관련 학회 임원의 절반가량이 한국수력 원자력이나 원전 관련 공공기관 출신이고 이들 학회 운영 비용의 상당액을 한수원과 공공기관들이 제공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의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원안위원장님, 한수원 사장 이하 임원진들, 이 자리에 계신 공기업 간부님들 전부 다 이 카르텔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문제의식을 못 느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 핵마피아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원전 사고 때 가장 먼저 현장을 관리해야 할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원전 밀집 지역이 아닌 서울에 있는 이유에 대해서도 추궁했습니다. 이 좁은 땅덩어리에 원전 안전을 위한다는 원안위가 원전 밀집 지역의 반대편 끝자락에 위치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원전 사고에 대비한 방사선 비상진료기관은 엉터리로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정병원의 전문의 숫자는 부풀려졌고 10년 전 확인 결과가 국감 자료로 제출됐습니다. 고창종합병원 홈페이지 들어가면 전문의 자격 이상을 가진 사람 8명밖에 안 됩니다. 18명이라고 한 게 이게 언제 자료인지 혹시 아세요? 10년 전 자료예요. 의원들은 이 밖에도 해외 부품의 시험 성적서 조사가 2년 넘도록 지지부진하고 외부 공격에 대한 방어 시스템과 화재 대비에도 여전히 허점이 있다며 보완책을 주문했습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한국은행 포항본부가 집계한 지난 8월의 경북 동해안 어음부도율은 1.15%로 지난 7월에 0.76%에 이어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이는 포항의 중소형 가구와 도소매업체, 설린병원 등에서 고액의 부도가 발생했고 포스코 플랜텍 관련 협력업체에서도 어음부도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한편 올해 7, 8월 어음부도율은 0.93%로 유아산업 부도 여파로 급등했던 지난해 4분기 0.83%보다도 높아졌습니다. 포스코가 최근 윤리실천 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가동했습니다. 윤리실천 프로그램은 임직원이 윤리실천 수준을 스스로 진단하고 업무상 비윤리 행위를 발굴해 개선하는 것으로 포스코를 비롯해 20개 그룹사가 임원 단위로 참여합니다. 특히 올해는 임원 오너십을 대폭 강화하고 테마 범위를 경영 리스크 전반으로 확대하며 활동 결과를 임원 평가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멧돼지나 고라니 같은 야생조수 때문에 발생하는 농작물 피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결국 총으로 잡아 개체수를 줄이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인데 경상북도가 올해부터 수렵 효과를 높이기 위해 권역별 광역 수렵장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박근식 기자입니다. 경북도 내 멧돼지의 서식 밀도는 지난 2011년 100헥타르당 1.3마리에서 지난해 2.8마리로 3배 넘게 급증했습니다. 멧돼지에 이어 농작물 피해를 많이 입히는 고라니는 9마리로 증가폭이 크지는 않지만 여전히 고밀도를 보이고 있고 까치는 3.3배나 증가했습니다. 이렇다 보니 지난 4년 사이에 농작물 피해액도 급증해 69억 원이나 됐습니다. 피해 방지 시설을 위해 74억 원이 지원됐지만 밑빠진 독에 물붓습니다. 경상북도는 전반적으로 개체수를 줄이지 않는 한 농작물 피해를 막기는 역부족이라고 보고 올해부터 수렵장 운영 시스템을 시군 단위에서 권역별 단위 운영으로 바꿨습니다. 북부 지역을 시작으로 도내 4개 권역이 돌아가며 4년마다 한 번씩 수렵장을 열 방침입니다. 멧돼지 등의 야생동물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동물의 이동 특성을 고려해서 권역별 순환 수렵장을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올겨울 북부 지역에서 수렵할 수 있는 최대 인원은 5,800여 명으로 멧돼지는 5,100여 마리, 고라니는 11,600여 마리까지 속아낼 수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권역별 수렵장 운영을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 시군에 운영비 지원과 각종 인센티브도 내걸었습니다. 3천만 원의 운영비를 우선 지원하고 농작물 피해 방지 시설 사업비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수렵 기간은 오는 11월 20일부터 내년 2월 말까지로 북부 지역에서는 겨울철 내내 유해조수와의 한판 전쟁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MBC 뉴스 박현식입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어제 대구은행 포항출장소에서 청년희망펀드에 기부 약정했습니다. 청년희망펀드는 월급의 일정 비율 또는 일시금으로 취급은행의 계좌 개설과 함께 공익신탁 가입 신청서에 서명하면 됩니다. 기부자에게는 가입 금액 15%의 세액 공제 혜택이 주어지고 기금은 청년 구직자 지원과 일자리 창출 지원, 비정규직 청년 취업 기회 확대 등에 사용됩니다. 실크로드 경주 2015 관람객이 지난 5일 개막 46일 만에 1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특히 문경 세계군인체육대회 미국과 페루, 브라질 출신의 10여 명으로 구성된 트라이애슬론과 사격 선수들이 실크로드 경주를 찾는 등 오는 11일까지 매일 선수단도 경주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김관용 경상북도지사는 추석 연휴도 없이 일하고 있는 경주엑스포 조직위 직원들을 찾아 격려하고 최선을 다해 유종의 미를 거둬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올해 소비 부진에다 풍작으로 산지 고추값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고추값이 계속 떨어지자 정부가 수매에 나서겠다고 밝혔지만 어느 정도 가격 지지 효과가 있을지 의문입니다. 조동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국 최대 고추 집산지인 서안동농협 고추 경매장에 경매가 한창입니다. 다음 주부터 정부의 고추 수매가 시작될 예정이지만 수매량이 적다 보니 여전히 경매 물량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고추 상품 경매가는 600g 한 건당 특상품이 5,500원에서 6,000원, 상품은 5,000원에서 5,500원이고 보통은 5,000원 이하입니다. 지난해 상품 7,000원 이상에 비하면 30% 이상 크게 떨어졌습니다. 전년도보다 지금 600g 한 근에 지금 500원에서 1,000원 정도 하락하였는데요. 가장 큰 하락 원인은 소비 부진하고 원래는 병충해 없이 작황이 좋은 게 가장 큰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가 경적으로 재배하는 농가는 그나마 부담이 덜하지만 일손을 사야 하는 농가는 높은 인건비와 영농비 부담으로 남는 게 거의 없습니다. 품값 가는 거나 그다음에 약값 가는 거나 전부 다 막 내가 있게 고춧값은 없이 이렇게 많이 먹죠. 급기야 정부는 고춧값 하락을 막기 위해 7,000톤을 수매하기로 했지만 농가 신청량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합니다. 경북 지역의 정부 수매량은 3,100톤으로 신청량의 3분의 1에 그치고 있습니다. 수매가는 600g 한 건당 6,300원으로 꽤 높지만 수매량이 적다 보니 가격 지지 효과가 적다며 농가는 수매량을 늘려줄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많이 주면 좋지요. 정부에서요. 뭐 고추금도 없는데 많이 주면 농민들 사는 거고 그죠? 농산물 가운데 그나마 현금을 쉽게 만들 수 있는 것이 고추다 보니 농가는 고추 재배에 손을 뗄 수 없지만 갈수록 돈은 안 되고 힘만 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동진입니다. 경북교육청은 한글날이 들어있는 이번 주를 언어문화 개선 주간으로 정하고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경북교육청의 방침에 따라 각급 학교와 교육지원청은 사람, 존중, 격려의 대화운동, 욕설 없는 날, 존대어 사용의 날 등 학생 언어문화 개선 관련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경북교육청의 언어문화 개선 주간 운영은 학교폭력 유형에서 언어폭력의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 등 심각한 학교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북도는 한글날인 오는 9일 영남대에서 전국 우리말 겨루기 대회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참가 희망자는 누구나 성명과 연락처, 참가 동기 등을 적어 이메일로 사전 신청하거나 행사 당일 낮 12시에서 오후 1시 사이 영남대 대회 장소인 천마지문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OX 퀴즈와 골든벨 퀴즈 등으로 최종 10명을 선발해 대상과 금상 등이 주어지며 우리말 겨루기를 비롯해 학술 심포지엄과 외국인 한글 100일장, 기념 공연 등이 열립니다. 신라 천년의 역사와 문화를 계승하는 지역 예술인들의 문화축제, 신라문화제가 어제 개막했습니다.
올해 43번째 열린 이번 신라문화제에서는 풍물경연대회, 전국시조경창대회, 한시백일장, 화랑씨름대회 등 15개 분야에서 다양한 행사가 경주 곳곳에서 펼쳐집니다. 이번 신라문화제는 오는 12월 3일 신라왕경 사찰을 주제로 한 학술대회를 끝으로 폐막합니다. 경상북도 농업기술원은 어제 경주에서 2015 경상북도 농촌 지도자 대회를 열고 농촌 지도자 대상을 시상했습니다. 수상자는 경종 분야의 영양 김기열 씨를 비롯해 과수 분야 청송 임태식, 채소 분야 고령 박재호, 특작 분야 영주 서석현 씨 등 5명으로 각각 품목별로 신기술 보급과 뛰어난 작황이 높이 평가됐습니다. 네, 오늘도 차가운 공기로 아침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밤사이 기온이 뚝 떨어졌는데요. 오늘 아침 기온이 경주 9도, 포항은 14도로 매우 낮게 출발했습니다. 낮에는 기온이 쑥쑥 오르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 경주 25도, 포항은 2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일교차가 10도 내외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오늘 날은 쾌청하지만 다소 뿌옇게 출발하겠습니다. 현재 경주에서 안개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경주를 비롯해서 다른 지역에서도 안개가 끼겠습니다. 시야가 답답하니까요. 교통안전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지역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경북 해안지역은 고기압의 영향으로 구름 조금 지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22도에서 25도로 포근하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맑은 하늘 보이다가 구름 지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울릉도 21도, 독도 20도가 되겠습니다. 동해 중부는 오전 동안 맑겠습니다. 대체로 구름이 조금 지나겠는데요. 파도는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기압골의 영향으로 토요일에는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비가 그친 후에는 아침 기온이 뚝 떨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